시댁과 함께하면서 정말 결혼 생활이란 뭘까? 사랑이란 뭘까? 끊임없이 고찰을 하게 됐던 30대 여자입니다. 결혼은 비슷한 집안끼리 만나서 부족함도 과한 것도 없이 사는 게 좋은 거라고 하는데 저는 수준이 맞지 않는 결혼을 하는 바람에 된통 당했던 케이스예요. 시댁 안에서 참 많은 굴욕과 수치심을 얻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하네요. 여러분들은 학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며느리를 드리거나 사위를 드리실 때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남편은 저와 소개팅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어디 학교 출신이냐고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조심스레 졸업한 대학 이름을 말했더니 그쪽에서 그래도 학창시절에 공부를 아주 안 하진 않았나 보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득 궁금해져서 그 사람의 학벌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당하게 대학 이름을 밝혔고 아버지와 같은 대학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약간 뭐랄까 자부심과 프라이드로 느껴지긴 했지만 살짝 재수가 없었달까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학력은 인생의 성적표와 같아서 자기는 꼭 물어보게 된다고요. 물론 맞는 말이긴 하죠. 하지만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공부 말고 다른 곳에 열정을 쏟아부은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그건 너무 비약이 심한 거 아닌가 싶긴 했네요. 아무튼 소개팅이 끝나고 절대로 애프터는 받지도 하지도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어쩌다 보니 그 사람에게 점점 스며들어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네요. 살짝 재수없긴 하지만 그 사람의 착한 심성과 밝은 에너지가 저를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무척이나 헌신적이었어요. 가끔씩 자랑이랍시고 학교 얘기, 부모님 얘기만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남자보다 완벽하고 나이스한 사람이었네요. 어느새 친구들도 하나둘 시집을 가고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던데 딱 결혼을 생각할 타이밍에 그 사람이 제 옆에 있었네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이라는 큰 벽을 함께 뛰어넘기로 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인 시아버지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국학 박사를 하시고 책도 내고 댁에서는 항상 독서와 공부만 하시는 열혈학도라고 해야 할까요? 전국에 강연도 다니시고 제자들도 항상 따라서 한마디로 존경받는 분, 명예로 먹고 사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셨고 항상 개량 한복을 입으며 느긋하게 사는 양반 같은 분이 있잖아요. 한국식만 고집하셔서 아파트 대신 한옥식 주택에 살고 계셨습니다. 요즘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인사를 드렸을 땐 곳곳을 탐색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은 저에게 학벌부터 물어보시고 다니고 있는 직장과 소속돼 있는 부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셨어요. 마치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면 가만 안 둔다는 느낌으로 꼬치꼬치 물어보시길래 전 당당하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망의 질문을 하셨어요. 집안 어른들은 다들 학력이 어떻게 되나?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고졸이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님께서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워낙 학구파 집안이니 사돈 쪽 어른들의 학력을 물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방식이 저한테는 영 낯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야말로 자수성가의 아이콘이자 저희 집안의 자랑이자 훌륭한 가장이셨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몇 번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으나 가족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서 결국엔 해내신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 스토리를 구구절절 말하는 것도 좀 웃기고 그 노력이 학벌 하나로 폄하되는 것 같아서 좀 씁쓸했네요. 좀 찝찝하긴 했지만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까스로 시까지 올릴 수 있었네요.
하지만 그 전에 상견례를 할 땐 정말 이 결혼을 파토내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빈정상하는 일이 있었어요. 글쎄 자리에 왔는데도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께 단 한마디도 말을 걸지 않으시는 거예요. 비교적 활달한 편인 저희 아버지께서 말도 걸고 유머도 던지시며 가까스로 상황이 밝아지긴 했지만 딸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묘한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저희 아버지는 상견례가 끝나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돈 내외분들이 아주 점잖고 차분하시네. 좋은 분들인 것 같다. 평소에도 잘 해주시지? 우리 딸만 좋으면 아빠는 만사 오케이야. 시댁 어르신한테 항상 친절하게 잘하고 말 잘 들어야 한다. 아빠는 우리 딸 믿어. 그 집안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야 한다. 우리 딸이야 항상 잘하니까. 모든 것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저희 친정아빠의 성향 덕분인지 큰 트러블 없이 무사히 식을 올렸어요. 물론 저희 쪽에서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쪽이라 서운함이 제 마음에 점점 쌓이긴 했지만 어쩌겠어요. 여자 쪽에서 맞추는 게 무조건 옳은 거라는 친정아빠의 말씀을 되뇌이며 참고 또 참았죠. 참으면 복이 오겠거니 생각하며 명상하듯 흘려보냈네요. 시집도 가기 전에 이런 트러블이 생겼으니 결혼 후는 정말 알만하지 않나요? 왜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고? 아니다 싶으면 식 올리지 말고 도망가라는 건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네요. 그렇게 결혼 후 매운맛 시월드가 펼쳐졌습니다.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 댁에 머물고 계시는 시간이 많아서 그런지 부딪히는 일들도 많았어요. 제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건 은근히 저희 집안을 돌려까기 하실 때였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졸부들이 너무 많어. 그러니 나라가 이 모양인 거야. 배움이 짧은 채로 돈을 손에 쥐게 되면 탈이 나는 법이거늘.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내실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그런 놈들은 멍청하기만 해서 영 믿음이 안 가. 그래서 난 어디 사업한다고 거들먹거리는 놈들이 진짜 꼴보기 싫다니까. 돈 벌면 뭘 해? 늘 부족하고 한심한데. 우리는 남들과는 달라.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는 집안이야.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도 우리 집안에 걸맞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라. 그러려면 나쁜 버릇은 고치는 게 좋겠지. 이런 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는 똑똑한 사람이라 믿는다. 제발 실망시키지 말아다오. 그런 말들을 상견례 때도 하셔서 제 마음에 스크래치가 났는데 시집을 오니 아주 밥 먹듯이 하시더라고요. 호탕한 저희 아빠는 뭐든지 웃어넘기는 스타일이라 그때도 웃고 넘겼는데 전 도무지 웃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기분이 상했고 마음의 상처로 남았어요. 마치 저희 부모님을 타깃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요즘 시대가 변하고 있잖아요. 대학이 뭐 밥 먹여주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돈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적응하면 할수록 이 집안은 저와는 결이 맞지 않다는 걸 자꾸만 느꼈네요. 파워 외향인이신 저희 친정아버지는 제 속도 모르고 자꾸만 사돈 어르신들과 식사 한 끼 하고 싶다고 자꾸만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돌려 거절을 했는데 기어코 친정아빠는 어느 날 큰 돼지를 한 마리 잡으셨다고 대접을 해드리겠다고 저희 시부모님을 초대하셨네요. 저희 아빠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예쁜 딸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잘 보이고 싶어 그렇게 대접을 하신 거겠지만 사실 그게 역효과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저희 친정아빠의 주도로 대화가 이어졌고 질문도 저희 아빠만 하셨습니다. 이런 식이었어요. 아이고 사돈 이렇게 또 만나게 됐네요. 그때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뭐 비싼 로션이라도 바르시는 겁니까? 점점 더 젊어지시네. 얼굴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타고난 유전자인가 보네요. 어떻게 음식은 입에 좀 맞으셔야 할 텐데. 원래 기름진 음식을 잘 안 먹는데
뭐 그럭저럭 먹을만 합니다. 아이, 다행이네요. 이래봬도 귀한 음식입니다. 사돈 대접하려고 며칠 전부터 벼르고 있었던 건데 부디 맛있게 드셔주세요. 아이, 근데 운동을 꽤 하시나 봅니다. 몸이 탄탄하시네요. 가끔 골프 칩니다. 아이, 그러세요? 저도 골프 치는데. 어디서 주로 치십니까? 저는 골프 참 좋아하는데 저희 안사람이 워낙 흥미가 없어서 외롭거든요. 모임 같은 게 있습니까? 뭐 동호회도 하고 이것저것 합니다. 사람들 만날 방법이야 많지요. 동호회 하십니까? 안 그래도 저 골프 같이 칠 사람들 찾고 있는데 그 동호회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까? 이참에 같이 한번 치십시다. 골프 모임 같이 하면 좋지 않습니까? 저희는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칩니다. 다들 사회적으로 격이 있는 분들이라 외부인은 좀... 사돈 찬스 써서 저도 같이 치면 안 되겠습니까? 그 격은 제가 맞추면 되지요. 우리 딸 덕분에 골프 모임도 알게 되고 좋네요. 역시 제가 사돈을 잘 만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은근히 친정아빠를 배척하려는 분위기였고 딸버 보인 아빠는 그저 해맑게 상황을 대처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속상했어요. 결국 뭐 어찌저찌 하다가 시아버지가 하는 동호회에 친정아빠가 가입을 하셨나 봐요. 괜히 아빠가 상처만 받을 것 같아 더 이상은 안 엮였으면 좋겠는데 친정아빠는 마치 짝사랑을 하는 사람처럼 시아버지를 떠받들더라고요. 가끔 만나서 골프를 치고 오시면 시아버지는 늘 은근히 뒷담화를 하시곤 하셨어요.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뭘 추겠다고? 이래서 모든 운동인 기본기가 중요한 법인데. 이래서 과정 없이 그냥 건너뛴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된다니까. 운동도 대충, 일도 대충, 뭐 인생도 대충이겠지. 항상 주어를 빼놓고 뒷담화를 하셨지만 그 주인공이 저희 아빠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할 때면 차라리 가시방석에 앉아서 혼자 밥 먹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불편했어요. 특히 제가 모르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 줄줄이 설명을 하시더니 너는 이런 건 모르지? 할 때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거의 식사를 할 때마다 매번 저 빼놓고 시댁 식구들끼리 무슨 광기 어린 지식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안에서 철저히 배척당했습니다. 횟수가 많아지니까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괜히 친정 부모님이 보고 싶어져서 아빠에게 전화를 걸면 세상 모르고 밝기만 한 아빠가 어르신들은 잘해주지? 사람 좋으시잖아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거기다 대고 어떻게 죽을 맛이라고 답을 해요. 서러운 감정을 억누르며 대충 잘해주신다고 대답하면 그치? 우리 딸은 어딜 가도 예쁨 받지. 누구 딸인데? 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하시더라고요. 어쩔 땐 내 속도 모르고 밝기만 한 아빠가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빠에게 싫은 소리를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시댁 안부는 왜 자꾸 묻는 거냐고 짜증을 확 냈더니 더 이상 물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빠가 조금만 더 교양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배울 만큼 배우고 존경받는 분이셨으면 어땠을까? 시댁에서 받는 나에 대한 대접이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현실이 슬프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괜시리 아빠에게 죄송해졌네요. 여태껏 살면서 저희 집안이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오히려 자랑스러웠는데 시집을 오면서 모든 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마 그때는 자기 혐오를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한없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부족함에 신경을 쓰다 보면 끝도 없잖아요. 남편은 제가 너무 예민하대요. 시아버지에게 받은 서름을 조심스럽게 말해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거다.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게 돌려 말할 정도로 치밀한 분이 아니라고 그쪽을 변호해 주는데 이 인간이 내 남편이 맞는 건지 그쪽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였어요.
가장 어이가 없었을 때가 남편이 아무 생각 없이 질문을 내뱉을 적이었어요. 왜 장인어른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을 하신 거야? 대학은 왜 안 가신 거래? 그때 그 시절 상황도 있고 대학에 흥미가 없으셨겠지. 되게 황당한 질문이다. 군대 갔다 왔을 거 아니야. 거기서 대졸인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어? 학력이 전부도 아니고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은 다른 분야에 시간을 쏟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소속된 집단 안에만 있어서 그런 거지 전 인구를 따져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 아니 난 그냥 궁금해서. 궁금한 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장인어른은 대학에 흥미가 없으셨구나. 사업도 잘 읽어내셨는데 대학 가서 더 깊이 공부했으면 더 잘 되셨을 것 같아서. 집안 분위기가 그래서 여보 재수도 안 시켜준 거야? 재수라니? 아니 솔직히 좀 아쉽잖아. 그 대학이 인생의 마지막 학력인 게. 물론 좋은 대학이고 남들이 알만한 곳이긴 하지만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은 욕심 같은 건 없었어? 우리 부모님이었으면 바로 재수시켜줬을 것 같아서. 지금 그 말 되게 기분 나쁜 거 알아? 난 재수할 생각 애초에 없었어. 내가 다닌 대학 만족했고 배운 것들도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 대학은 누군가에게 보여줄 트로피 같은 게 아니고 실용적으로 쓸 수단 같은 거 아닌가?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놈의 대학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왜 자꾸 그때 얘기를 하는 거야? 사회생활한 지도 꽤 됐는데 아직까지 대학 시절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하지 않아? 그때가 인생 최고의 전성기였기 때문에 그래? 유일한 업적이라서 그래? 제발 현실에 충실할 순 없어? 그놈의 학력 얘기 때문에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내가 뭐 얼마나 얘기했다고. 그리고 왜 자꾸 이런 얘기하면 발끈하는 건데? 뭐 자격지심이라도 있어? 자격지심? 내가? 그렇잖아. 그냥 쿨하게 인정하면 되는 건데 화내고 짜증내잖아. 다른 질문들은 다 유하게 넘어가면서 왜 유독 학력 얘기만 나를 세우고 듣는 건데. 자꾸 나를 타깃으로 하니까 그렇지. 자존감을 짓밟잖아. 마치 들으라는 듯이 모욕 주고 배척하고 무시하고. 내가 진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왜 나만 이 집안에서 끄트머리가 되어야 하는 건데? 왜 자꾸 날 못난 사람 취급하는 건데? 와이프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굳이 꼭 확인해야겠어? 그래야 속이 시원해? 그런 걸 보고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야. 나도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진 않지만 평생 같이 살아야 할 부부니까 얘기할게. 자꾸 비꼬아서 듣는 거 그거 진짜 내 입장에서 엄청 힘들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자꾸만 신경을 긁는다고 하는데 그것 또한 의도가 없었다니까? 난 전혀 그렇게 들리지 않았어. 당신이 예민한 거야. 넘겨짚는 습관 좀 멈춰줄래? 또 나만 예민하지. 나만 잘못했지. 이 집안에서는 나만 이상한 거네. 또 이것 봐. 이딴 식으로 말을 지멋대로 해석하니까 스스로 더 열등감에 빠지는 거야.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면 뭐래,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래. 학벌 맞지도 않은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해서 당신이 참 고생이 많네. 멍청해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 그만 대화하자. 요즘 너랑 얘기하면 골병 생기는 것 같다. 사실 별것도 아닌 일인데 자꾸만 그런 식으로 쳇바퀴 돌듯 반복하며 싸우게 되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학벌 때문에 부부싸움을 했다고 주변에 말하는 것도 창피하고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억지로 화해하고 억지로 맞춰가며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게 다 맞춰가는 과정이려니 생각하고 참았죠. 워낙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센 사람이라 절대로 먼저 화해도 안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일주일 내내 있는데 진짜 속이 뒤집어질 것 같더라고요. 결국엔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죠 뭐. 심지어 시아버지는 보수적이기까지 하셔서 늘 저에게 여자는 시집가면 친정은 버려야 한다. 시댁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시면서 은근히 이것저것 요구하셨어요. 일단 집안 청소와 요리를 며느리인 제가 해주길 원하셨어요. 그게 며느리로서의 도리라고 하네요.
돈을 들여서 가사 도우미를 쓰는 건 도무지 믿지 못하시겠대요. 시댁에 귀한 물건들이 쫙 전시돼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예전에 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이 그걸 잘못 건드신 바람에 바로 해고가 되셨나 봐요. 아무튼 시집 가서 제가 하는 거라고는 시댁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가 유독 아끼는 도자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농담식으로 이건 네 몸값보다 비싼 거라고 매일 닦아야 한다고 저에게 압박을 주시더라고요. 잔소리는 또 어찌나 심하셨는데요. 조금이라도 청소가 부실하다 싶으면 넌 집에서 하는 게 이것밖에 없으면서 이것마저 못하면 직무유기에 어쩌고. 아휴, 어찌나 면박을 주시던지. 신혼 초에는 그래도 그런 말들을 돌려가며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제가 편해지셨는지 그냥 필터링 없이 막 내뱉으시더라고요. 그놈의 도자기 닦을 때마다 복수를 꿈꾸는 마음으로 비장하게 결심을 하곤 했지만 시댁 안에서는 저는 한낱 미물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볼 땐 그 집안 사람들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마치 종교 마냥 시아버지를 떠받들고 있는데 그게 약간 신기하면서도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1위가 바로 아버님이래요. 그래서 회사 면접을 볼 때도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 사람은 틈만 나면 아버님을 찬양했습니다. 난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존경스러워. 대쪽 같은 분이시거든. 돈도 많이 벌 수 있었고 불의에 타협하면 큰 보상을 얻을 수도 있었거든? 근데 신념을 위해 다 포기하실 만큼 아주 확고한 분이시지. 난 진짜 아버지처럼 나이 들고 싶어. 이타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 정말 흔치 않거든. 나이 들면 돈보다 중요한 게 성취감이라고 하잖아. 난 돈만 쫓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때로는 옆도 보고 뒤도 돌아볼 줄 알면서 낭만적으로 살아야지. 이타적인 사람이 며느리한테 면박을 주고 일부러 한자로 쓴 글자를 읽어보라고 시키고 광날 때까지 바닥을 닦으라고 시킬 수가 있나. 그 말에 딴지를 걸고 싶었지만 또 부부싸움이 크게 번질까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 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라. 난 무시할 테니 하는 마음으로 견디다 보니 어느새 신혼기간이 훌쩍 지나더라고요. 어느새 시아버지의 말들도 흐르는 강물처럼 흘려보내는 경지까지 오르니 드디어 이 집안 사람이 됐구나 싶었네요. 저를 무시함으로써 자신이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길 좋아하는 시아버지 탓에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어른이라 차마 반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죠. 저는 그날을 도자기의 난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청소를 하다가 제가 실수로 시아버지께서 아끼던 도자기를 깨버린 거예요. 그걸 깬 순간 난 이제 끝났구나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번개같이 달려온 시아버지께서는 눈이 뒤집혀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지르시더라고요. 네가 그랬어?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미쳤어?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실수였어요. 이거 어쩔 거야? 산산조각 나버린 이 도자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건 값으로 매길 수도 없을 만큼 귀한 거야. 역사적으로 이게 어떤 도자기인데? 네가 뭘 알겠어? 그냥 네 눈에는 다 똑같은 도자기겠지. 역사와 가치를 네가 어떻게 알겠어? 청소를 잘 해보려다가 그만. 제가 보상하겠습니다. 보상? 너 지금 보상이라 그랬어? 그래, 어떻게 보상할 건데? 돈이라도 마련해 주려고? 니네 집 가진 거 돈밖에 없잖아. 이러니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한심한 집구석. 꼴에 잘난 척은 다 하더니 딸을 이 지경으로 키웠으니 말 다 했지. 돈이면 단 줄 알아? 배운 게 그것뿐이니 말도 그딴 식으로 내뱉는 거겠지. 아이고 한심해. 아버님, 도자기 깬 건 제 잘못이 맞는데요.
저희 친정에 대한 이야기는 본질을 흐리는 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친정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시는 게... 뭐? 내가 틀린 말했어? 이래서 사람은 배워야 하는 거야. 배움이 부족하니까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들지. 도자기 깬 걸로도 모자라서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저 대든 적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여태까지 다 참고 있었어요. 오늘 딱 한 번 처음으로 제 속마음 얘기한 거라고요. 도자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건지, 역사가 어떤지 전 하나도 몰라요. 못 배운 제가 뭘 알겠어요. 하지만 못 배웠다고 남들한테 평생 무시당하고 사는 게 합당한 거예요? 남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닌데 왜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당할 분이냐고요? 밝고 열심히 살아온 성실한 분이신데 왜 자꾸만 멍청한 졸부 취급하세요? 그럴 때마다 딸인 제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집안 어른이 맞는 말 좀 했다고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왔더냐? 넌 이 한국 사회에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그래서 부족함 없이 자라오면서 만족했겠지. 근데 말이다. 이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계급이라는 게 있어.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지. 조선시대 때 족보를 돈 주고 사면서 신분 위장을 해도 결국엔 교양 없는 게 들통나는 것처럼 요즘도 돈으로 아무리 치장을 하고 속 빈 걸 감추려고 해도 결국엔 만천하에 드러나는 법이거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너를 우리 집에 들이는 걸 반대한 거다. 집안 내력은 숨길 수 없으니까. 교양이라는 건 원래 내세우지 않아도 은은하게 드러나는 건데 너희 집안 사람들한텐 그런 걸 느낄 수가 없지.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말을 건네는 방법이나 밥을 먹는 자세까지 죄다 마음에 안 들었어. 우리 집에서 가장 귀한 콜렉션 중 하나인 이 도자기를 깨놓고 보상을 운운해. 그래, 나도 이대로는 못 넘어가겠다. 당장 네 아빠한테 1억 들고 튀어오라 해. 네? 아버님, 저희끼리 해결하시는 게 어떨까요? 친정 아버지까지 부르시는 건 좀... 너 혼자 얼마나 보상해 줄 수 있는데? 내가 말했지.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거라고. 그 잘난 졸부 집안 딸이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쪽에서 얼마나 보상을 잘해주는지 좀 보자. 그리고 잘못 저지른 딸 AS 좀 받아야겠다. 그날은 아주 모욕의 끝판왕이었어요. 말릴 사람도 집에 없었기 때문에 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네요. 저도 그런 말들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참 동안 울다가 결국 친정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울기만 하니까 아빠도 당황하셨는지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말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더니 평소와 다르게 차분한 목소리로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알았다. 내가 가마. 그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던 아빠는 정말로 저희 시댁에 오셨어요. 큰 가방을 하나 가지고 오셨는데 묵직하더라고요. 딸이 잘못을 했다고 아빠를 불러내라는 시아버지.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아무튼 그날을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올 테면 와봐라 하는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계셨고 저희 친정아빠는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시아버지 앞에 툭 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상황을 먼저 물어보셨어요. 제 딸이 도자기를 깼다고 전해 들었습니다만 맞습니까? 예. 어떤 도자기입니까? 말하면 뭐 압니까? 설명하면 알아듣기라도 하겠어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건데. 그래서 저한테 보상을 요구하셨다고요? 자꾸만 보상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어디 한번 해보라고 시킨 거지요. 그 보상이 1억이고요. 그것도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억만금을 줘도 저는 그 도자기를 팔지 않을 계획이었거든요. 저도 며느리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이 도자기가 정말 귀한 거라고요. 다시 구할래야 구할 수도 없는 값진 물건입니다. 이걸 우리는 가보라고 하지요. 한마디로 댁내 따님께서 저희 집 가문을 한 방에 부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지금 우리 집안 식구들이 다 지금 자리를 비워서 망정이지 다 같이 있었으면 이거 완전 눈물바다 될 일입니다. 며느리는 당연히 집에서 쫓겨났을 테지요.
모두 자리를 비워서 다행이네요. 괜히 망신당하실 뻔했는데. 무슨 말씀이지요? 그 도자기 제가 보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수로 보상을 한다는 겁니까? 본드로 이어붙이기라도 하겠다는 말입니까? 친정아빠는 가지고 온 가방 지퍼를 확 열더니 도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가 깨진 도자기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너무 놀라서 헉하고 입을 틀어 막았어요. 잠시 후 들려온 아빠의 말은 더 반전이었습니다. 사돈이 갖고 있는 도자기는 짝퉁이더라고요. 그냥 내 거 줄 테니까 가지시던가. 뭐라고요? 어디서 가짜 도자기를 가져와 놓고선 진짜라고 등쳐먹을 생각을 해? 정 불안하면 같이 감정받으러 가시지요. 나도 미술과 도예에 꽤 관심이 많아서 작품 수집하는 게 취미입니다. 사돈이 예전부터 입이 닳도록 자랑하시던 그 도자기가 가짜인 걸 알았지만 입 꾹 다물고 있었던 건 그래도 사돈이니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였죠. 아마 사돈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도자기는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정도의 값어치였을 겁니다. 그래놓고 1억을 받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더럽고 치사하니 그냥 내가 기부한다 치고 드릴 테니 받으세요. 아마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3대가 굶어 죽을 일은 없을 겁니다. 이봐요. 지금 사람 무시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도자기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나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한국학 박사까지 딴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감정받으러 가자니까요. 왜 꼼짝없이 앉아만 계십니까? 아니면 카메라로 찍어서 감정 맡겨볼까요? 그딴 감정사 말 따위 내가 믿을 것 같습니까? 그놈들 전부 입만 나불대는 비전문가인 거 내가 몰라요? 괜히 찔리니까 그러시는 거겠지. 가짜인 거 아니까 숨기기 바쁜 거겠지요. 원래 당당한 사람들은 증명하는 걸 꺼리지 않는 법이거든. 뭐요? 아이 교양 있는 분께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골프 모임 사람들한테 짝퉁을 팔았던데 아주 역사가 깊은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속이고 몇십 배 뻥튀기 된 가격으로 팔면 양심에 안 찔립니까? 한국 문화 사랑하는 교양 있는 분께서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는 짝퉁을 팔다니요. 그리고 모임 사람들한테 돈까지 꾸고 아직도 안 갚았다면서요. 내가 골프 모임에 들어가겠다고 한 걸 떨떠름해한 이유가 내가 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찔리는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나 이래봬도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눈치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샌님 하나 정도야 내가 충분히 파악 가능하지. 책 팔고 지식 팔고 뭐 그렇게 돈 벌고 있는 줄 알았더만 아주 뒤에서 추잡한 짓은 다 하고 있더만. 이봐요. 그쪽이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적어도 그쪽 가족들보다는 알지. 가족들도 압니까? 골프 모임에 내연녀 하나 숨겨두고 돈 관리하게 두는 거. 아마 존경받는 아버지라 그런 사실이 폭로되면 입지가 순식간에 좁아지실 텐데. 증거도 없으면서 거짓말만 술술 내뱉는 거 당신네들이 아주 잘하는 짓이지. 그런 식으로 사람 모함하는 거 안 부끄러워요? 이래서 못 배운 사람이랑은 대화를 못한다니까. 그래도 저는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니 못 배운 게 나쁩니까? 남의 노력 도둑질하는 게 나쁩니까? 이건 또 뭔 소리입니까? 그토록 자랑이라고 내세우던 책도 자비 출판, 논문도 표절에다가 심지어 학력까지 속이셨더라고요. 게다가 제자라고 이끌고 다니던 사람들 노동 착취까지. 그 어느 거 하나 존경할 만한 구석이 없으신 주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모욕을 주신다. 전 이게 참 코미디 같네요. 웃기지 않습니까? 하필 제가 좀 집요한 구석이 있어서 사람을 들일 때 아주 자세하게 알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일종의 병이라면 병이지요. 저라고 뭐 처음부터 사돈을 의심했겠습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근데 사돈이 하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도무지 일관성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교양 있는 분들은 보통 남을 까내리지 않는데 이상하게 사돈은 가진 것에 비해 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길래 그때부터 의심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게 제 신조입니다.
하도 저희 집안을 무시하고 딸한테 상처 주길래 얼마나 대단한 놈이길래 남을 비웃나 뒷조사 좀 해봤습니다. 제가 실실 웃으면서 비위 맞춰주니까 아주 바보로 보이셨습니까? 이 양반이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네. 증거 있어요? 왜 사람을 모함합니까? 이건 명예훼손이야. 그리고 무슨 조폭도 아니고 왜 음침하게 사람 뒷조사를 해요? 그거 불법인 거 모릅니까? 난 오늘 사돈을 통해 엄청난 수치심 받았습니다.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그럼 그쪽이 제 딸한테 준 수치심은요? 그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제가 오죽하면 음침하게 뒷조사를 했겠어요? 멍청한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양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있는 명예가 없는데 무슨 명예훼손? 증거요? 아이고 차고 넘치지요. 우리 딸 이혼시키고 그 증거들 전부 그쪽 가족들 앞에서 뿌려줄까 생각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태껏 다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있었던 건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기 때문인데 이제 더 이상 저도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 딸 놓아주시지요. 제 딸 여기서 이런 취급받을 애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우스워 보이십니까? 가지고 있다고 다 드러내고 으스대는 거 하수입니다. 없어 보이는 짓 그만하시지요. 가진 건 쥐뿔도 없으면서 꼴에 좀 배웠다고 대접받고 싶은 모양인데 그래서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돈 달라고 요구한 겁니까? 그거 다시 돌려주시지요. 이제는 남이니까 저도 돌려받아야겠습니다. 보아하니 돈도 없고 빌빌거리는 형편인 것 같은데 일시불 말고 할부로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아들 잘난 거 하나도 없더구만. 이런 걸 보고 허위 매몰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품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오. 재밌습니까? 남의 뒷조사하면서 약점 캐는 거 아주 즐거우셨나 봅니다. 미쳤습니까? 고구마 캐듯 줄줄이 추악한 게 나오길래 마음이 처참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집안에 시집을 가버렸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나도 그쪽이 잘난 사람이길 원했어요. 질투될 만큼 존경받을 사람이길 원했습니다. 그러게 잘 좀 사시지 그러셨습니까? 원래 저지른 대로 대가를 치르는 법인데. 시아버지는 말문이 막히셨는지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처참한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리고 한참 뒤 시아버지는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결국 시인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압니다. 제가 못난 놈인 거. 꼴의 아비라고 존중받고 싶었나 봅니다. 어쩝니까?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알게 되셨으니 부탁드립니다. 그 가족들한텐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뭘 말하지 말아달라는 건지. 워낙 말씀드릴 게 많아서. 그냥 다 말하지 말아주세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며느리 없는 곳에 가서 둘이서 얘기 좀 하시지요. 술이나 한잔 하실까요? 제가 여태껏 사돈한테 너무 냉정했지요.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서운한 거 다 풀고 새로 시작하는 건 어떠실지. 됐습니다. 평소에는 뭐 만나자고 해도 거들떠 보지도 않더만 위기에 몰리니까 아주 친절하게 나오시네요. 진정으로 가족을 위하는 가장이라면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 경고했습니다. 우리 딸 털끝도 건드리지 마세요. 뭔 짝퉁 도자기 하나 깬 거 가지고 애를 쥐잡듯이 잡고 말이야. 난 우리 딸이 수억짜리 도자기를 깨서도 다친 데 없냐고 먼저 물어봤을 겁니다. 사람이 우선이지 물건이 우선입니까? 그런 놈이 뭐?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졸부는 다 멍청하다고? 짜증나게 거지 같은 집안이랑 엮여가지고 피곤하게 생겼네. 지금 골프 동호회 사람들 죄다 당신 고소하겠다고 난리거든. 어디 한번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저기 사돈, 일단 진정하시고요. 내가 미안합니다. 여태껏 무시받을까봐 그런 겁니다. 저희 집안이 한참 후달리는 것 같아서 내세울 게 필요했어요. 그래도 우리 아직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 좀 도와주시면 제가 진짜로 정신 차리고 며느리 아끼면서 잘 살겠습니다. 며느리 털끝도 안 건드리고 제가 잘 존중할게요.
딸, 지금 당장 짐 싸라. 그리고 사위랑 안 싸던 위치 파악 좀 해. 긴히 말씀드릴 게 있다고. 안 됩니다. 아니 절대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도자기 판 거랑 그 여자 얘긴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거 알면 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건 제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사실 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이 제 말만 듣고 믿어버리길래 잠시 속인다는 게 어쩌다 보니 일이 커진 겁니다. 사돈, 제가 진짜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위기에서 한 번만 꺼내주신다면 제가 평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 사실 수습할 자신도 없어요. 대책 없이 일을 저지른 겁니다. 본인이 저지른 일은 본인이 수습하세요.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아들 인생 내가 망칠 순 없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아비가 못난 걸 어쩌겠습니까? 저희 가족은 아무 잘못이 없지 않습니까? 못난 아버지 그래도 존경한다고 늘 저를 떠받들어준 놈입니다. 저한테 실망할 그 모습이 선해서 차마 입이 안 떨어집니다. 저도 난처합니다. 사위를 반품하려면 반품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 변심이라고 하면 거절당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이유를 요목조목 말씀드려야 그쪽도 납득이라는 걸 하지요. 비키세요. 무릎이라도 꿇으면 되겠습니까? 저 그만큼 간절합니다. 제발 제 입장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시아버지는 공포에 질린 듯 벌벌 떨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시아버지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어요. 저도 더 이상 이런 집구석에서 존경스럽지도 않은 분을 떠받들고 사느니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아버지가 꽁꽁 숨겨놓은 비밀이 전부 폭로되고 말았죠.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미 그쪽 집안은 시아버지의 학력 거짓말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변명이랍시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었는데 아버지가 자꾸 고집을 피우시잖아. 무시당하는 건 죽도록 싫으시대. 그나마 학벌이라도 좋아야 장가갈 때 사돈 쪽에서 무시 안 한다고 그래야 기죽일 수 있다고. 별 볼 일 없는 사돈 소리 들으면 위축되니까 그럼 아들 인생에 피해를 주는 거라고. 그래서 나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야. 언젠가는 말하려고 했어. 어이가 없네. 결국 사돈 기죽이는 게 목표인 집안이었던 거네?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애초에 목적이 그 지경인데. 됐고 우리 이혼해. 허세뿐인 집안이랑은 더 이상 연 맺기 싫어. 우리가 잘못한 건 맞아.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이미 가족이잖아. 그냥 이해해 줄 순 없었어? 우리 아버지 진짜 힘들게 사셨던 분이야. 안쓰럽잖아. 살아온 이야기 들으면 너도 마음이 흔들릴걸? 그래도 집안의 어른인데 조금만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이나 실컷 존중하고 존경해. 다른 이유도 아니고 며느리 기죽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말 다 했지 뭐. 심지어 동호회에서 사기나 치고 다니고 내연녀까지 아주 골고루 저지르셨던데 내가 왜 이 집구석에 붙어서 같이 수습을 해줘야 하는데? 마음이 많이 아픈 분이셔. 그래서 그래. 그런 게 변명이라면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우린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너 진짜 웃긴다. 우리 아빠 고졸이라고 무시할 땐 그렇게 자신만만하더니 이제 와서 네 아빠 불쌍해 보이니? 네 아빠 소중하면 남의 아빠 귀한 줄 알아야지. 어디서 되도 않는 자부심 내세우면서 사람을 깔아뭉개냐고. 이제 와서 네 아빠 민낯이 까발려지니까 속상해? 가족들 앞에서 와이프 무시당하고 위축될 땐 그렇게 가만히 있더니 아주 부모 흠집 조금 내니까 발악을 하네. 어디 한번 잘 보호해봐. 난 이만 이 일에 빠질 테니까. 그렇게 시아버지는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을 끝내 모두 내려놓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해서 저랑 남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까지 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난 교양 있는 지식인이라고. 너도 날 무시해? 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야 이놈아,
네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전지전능한 인물이다 이 말씀이야. 하도 술주정을 해대니 남편도 난처했는지 그만 좀 하시라고요. 하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로써 시아버지는 집안에서의 위치가 급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죠. 듣기로는 저희 친정아빠에게 몇 번이나 전화해서 돈을 좀 꿔달라고 하셨대요. 지금 사정이 너무 급하다고 빌려주면 바로 갚는다고 했다는데 저희 아빠 입장에서도 뭐 어차피 남인데 돈을 꿔줄 필요가 있나요? 단칼에 거절하셨대요. 저희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더라면 한 번쯤은 망설였을 것 같아요. 뭐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도박을 한 것도 아니고 술 먹고 말썽을 부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사건이 앞선 3개의 잘못을 능가할 정도로 크게 와닿았어요. 어쨌든 신뢰가 깨진 거잖아요. 모든 일이 마무리가 되고 문득 궁금해져서 아빠에게 여쭤본 적도 있어요. 아빠, 만약 내가 그날 도자기를 깨지 않았더라면 시아버지에 대한 비밀 영원히 묻어놓으려고 했어? 아니지. 언젠가는 폭로했을 거야.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 양반이 우리 딸한테 잘하나 못하나. 보아하니 싸가지 없게 구는 것 같아서 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칼을 갈고 있었던 거지. 이놈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지켜보고 싶었어. 아무튼 그놈 골치 꽤나 썩을 거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동호회 사람들도 계속 벼르고 있었거든. 아무튼 물 흐리는 데에는 아주 재주가 있다니까. 그리고 너 이혼한다고 해서 주눅들 필요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 못 만나면 뭐 어쩌겠냐. 혼자 사는 것도 괜찮지. 뭘 하든 이 아빠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인생 즐겨. 그게 이기는 거야. 근데 아빠, 그 도자기 시아버지한테 줘도 돼? 진품이라며. 아이 그거 사실 어디 골동품 샵에서 몇십 주고 산 거야. 뭐 지가 찔려서 가짜라고 자백한 꼴이 된 거지 뭐. 내 미끼에 확 걸려든 거야. 딸아, 인간 처세술이란 게 이런 거다.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해지는 게 진정한 호인이지. 없어 보인다고 사람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다.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고 성품이 어떻고 내실이 어떤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그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제자들의 노동을 착취해서 본인 업적으로 이름을 올린 죗값과 더불어 동호인들에게 짝퉁 도자기를 진짜라고 속인 죗값까지. 심지어 시어머니께서 상간녀 소송까지 하신다고 하네요. 공교롭게 전 남편과 직장이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이혼을 하고 난 후 한참 뒤에 한번 그 인간을 마주친 적이 있어요. 괜히 어색해서 안부 인사를 몇 번 나눴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장인어른은 잘 계시고? 아니지, 이젠 장인어른이 아니구나. 아무튼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네. 잘 지냈지. 우리 아빠야 뭐 늘 똑같지. 아버님은 좀 어떠셔? 말도 봐. 우리 집안 분위기 장난 아니야. 그 잘못을 저질렀는데 정상일 리 있겠어. 우리 아버진 지금 집에서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받고 사셔. 이젠 존경받기 힘든 분위기지. 엄마도 아빠를 포기하셔가지고 이젠 나한테 그렇게 집착을 하신다. 나도 때로는 아버지가 좀 버거워. 아무튼 부끄러운 모습 보여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 처음엔 나도 자존심이 있어서 미안하다는 말 절대 못하겠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니 나 하나만 믿고 시집을 온 건데 이런 일이 터졌으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한테 딸 데려가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내가 면목이 없다. 너한테 열등감 있다고 했던 거 사실은 내 얘기였어. 잘난 집안에서 모자람 없이 큰 너를 못난 마음에 너무 질투했던 것 같다. 부럽더라고. 나는 부모님한테 뭘 하나 제대로 받은 게 없었거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유일한 장점 하나를 내세우면서 찍어 누르고 싶었나 봐. 인정할게. 내가 너무 추잡했어. 이제라도 용서해 줄래? 그래도 유종의 미는 거두고 싶은데. 그 후로 전 남편을 마주친 적은 없지만 이제는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늘 저는 당하는 입장이었고 그쪽은 공격하는 입장이었어요. 당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하나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그쪽 입장에서 결핍이 있었던 거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잖아요. 아무튼 이혼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 후에 소중한 인연을 만났거든요. 아무리 잘나고 가진 게 많아도 겸손할 줄 아는 사람과 사랑에 빠져 지금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가진 게 없으면 남을 까내려서 본인의 가치를 올리게 되잖아요. 그런 못난 마음을 가진 사람과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혼을 하게 되니 장점도 있어요. 사람을 볼 때 아주 진지하게 따지고 신중해지더라고요.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났으니 감사해야 할까요? 이혼도 늘 단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다 보면 또 웃는 날도 오고 행복한 날도 오고 이런 게 인생 아니겠어요? 앞으로 더 잘 살아보도록 노력할 거예요.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세요.